이번 시간에는 우리 분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할이라는 거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분할해서 이제 분산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분할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좀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분할하는 그 방법에는 지금처럼 수평 분할이다, 수직 분할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 분할이라는 거는 특정 속성 값을 기준으로 행 단위로 이제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분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데이터 속성 단위로 컬럼 단위로 이제 분할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수직 분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분할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의 이제 사원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그때 지금 이 위에 보니까 이제 영업부가 3명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총무부가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을 우리가 부서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업부는 영업부끼리, 총무부는 총무부끼리 그렇게 이제 부서별로 이제 우리 수평 분할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수직 분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 특정 특정 속성 단위로 이제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직 분할에서는 사원 번호다, 사원 이름이다. 이 두 개를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그리고 부서다, 입사일자다, 나이다. 요 세 가지를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끔 이 하나의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분할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있을 때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본키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사원 번호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쓸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수평 분할을 했을 때는 어차피 지금 이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제 사원 번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기본키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제 기본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사원 번호를 만약에 기본키로 설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버리면 그때는 요 앞에 하나의 이제 테이블이 이제 생성이 되고 뒤에 또 하나의 테이블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앞에 있는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사원 번호 따에서 기본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사람을 이제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데이터요. 이 데이터를 내가 찾고 싶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곳에는 이제 기본키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요만큼 이제 분할을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다가 요 앞에 부서라는 거 그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원 번호까지 같이 넣어서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시에는 그냥 수평 분할이 뭔지 수직 분할이 뭔지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 원래대로 따지면 수직 분할을 할 때는 이 뒤쪽에 이제 생성되는 이 테이블에는 기본키가 없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사원번호 기본키로 사용된 그 필드 값을 이제 하나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할된 테이블을 나중에 우리가 합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사원번호를 가진 그 부서 그 사람의 부서를 이제 내가 찾겠다. 아니면 어떤 특정 사원번호의 그 사람의 우리 입사일자를 찾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찾아줄 수 있다고요. 요런 게 이제 우리 수직 분할, 수평 분할이요. 그때 이제 분할할 때 분할 규칙이요. 분할 규칙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성이라는 게 있고요. 재구성이라는 게 있고 상호 중첩 배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분할할 때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분할을 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일부 필드, 일부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서 내가 분할하겠다. 그렇게는 이제 못하고 테이블 단위로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분할을 해라. 그게 이제 완전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구성이요. 우리 재구성이라는 거는 분할된 그런 데이터는 관계 연산을 활용해서 원래 본래 이제 데이터로 재구성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게 우리 재구성이요. 해서 우리 재구성이라는 거는 분할했던 그런 데이터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합쳤을 때 본래 데이터로 다시 이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재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중첩 배제라는 거는 분할된 그런 데이터는 서로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평 분할을 할 거예요. 수평 분할해서 여기서 이제 뚝 하고 잘랐습니다.
그때 이곳에 이제 써져 있던 그 사람의 데이터가 만약에 홍길동의 데이터였는데 우리가 이제 분할하고 나서 보니까 또 밑에 홍길동의 데이터가 또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 분할을 했을 때 각각 이제 분할에 포함된 그런 튜플들이 상호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요. 홍길동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직 분할을 했을 때요. 수직 분할을 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분할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하나의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수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앞에 테이블이 이제 하나가 생성이 되고 뒤에도 이제 테이블이 하나 생성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때 이제 각각 분할에 이제 포함된 그런 속성들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상호 중첩 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만약에 이제 사원 번호가 있었어요. 사원 번호가 첫 번째 필드였고 두 번째 필드가 만약에 부서라는 그 필드가 있습니다. 부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뒤쪽에 또 분할해 놓고 보니까 이곳에도 또 부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원 번호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키로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이 뒤쪽에도 그때 이제 기본키로 사용한 그 사원 번호가 물론 들어가겠죠. 그런 이제 기본키 빼고요. 기본키 빼고 나머지 이제 속성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 분할 규칙에 보게 되면 이제 완전성이라는 것도 있고 재구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호 중첩 배제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 요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요런 게 이제 우리 분할이요.